쩌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무리식을 어떻게 암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원의 방정식. 자, 오늘 나갈 개념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간편하게 갑시다. 뭐 원이 하나 있죠. 네. 원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어디로 쫙.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든 학원 선생님들이든 여러분들한테 이 기하라는 거를 진짜 머릿속에 쑤셔 넣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다 뭐 하시죠? 반사 이제 하시죠. 안 보이는데. 자, 근데 이게 뭐랄까 조금 뭐 고등학교 한 5학년쯤 되면 보일 수가 있는데 고1들이라면 못 봐요. 그냥 보이는 것만은 급급한데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러분들 y는 fx라는 친구가 우리가 함수죠. 함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이 펑션이라는 친구가 어떠한 룰, 즉 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있는 x, y가 당연히 변수가 맞는데 우리는 요 단원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걸 좋다고요? x, y 중에서 이 등호를 만족하는 애들, 즉 채우는 애들. 왜 채우는 애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점이 모여야지만 선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함수라는 친구도 넓은 의미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선이잖아요. 선은 도형이죠. 아, 물론 점도 도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도형은 누구야? 원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도 원이라는 친구는 배웠잖아요. 근데 중3과 그 다음에 고1에서의 원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친구를 뭐 해야 돼? 식으로 해석해줘야 돼. 즉 원이라는 도형을 식으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만들 수 있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할게. 자,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만큼은 이 점 P를 뭐라고 생각하는 게 옳아요? 점 P. 점 P를 누구라고 생각해 주는 게 옳아? 그죠? 평면 위에 모든 점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준비물들을 몇 개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야. 자, 준비물, 점 C. 자, 점 C는 예를 들어서 A, B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알아요 라고 쓸게. 자, 그 다음에 점 P. 그러면 점 P는 X, Y라고 하고, 얘는 몰라요 라고 쓸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얘는 복수 처리 생각해 주세요. 무수히 많아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일단 준비물 두 개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만들었죠? 선분 CP. 직선 CP가 아니고 선분 CP니까 이 친구는 분명히 선분이라는 친구가 등장하면 뭐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돼?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 선분의 길이라는 친구는 길이니까 당연히 음수값을 가질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안전장치로 여기에 뭘 하나 붙여주는 거야? 절대값. 자, 그러면 CP, 선분 CP의 양수, 길이겠구나. 그러면 그 길이라는 친구를 표현할 때 지금 길이가 누군지는 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R이라는 알파벳, 되게 의도가 있는 알파벳이겠지. 자, 요 R이라는 친구도 뭐예요? CP의 길이를 나타내는데 이 길이도 알아요, 몰라요? 이것도 알아요 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선분 CP의 길이가 R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이건 단수죠. 얘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얘는 복수죠. 그러면 점으로부터 거리가 R인 애들은 하나 있겠어? 지금 여러가 있겠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컴파스를 쓰든가 아니면 뭐예요? 색종이를 잘라서 점 2개, 구멍 2개 뚫고 이렇게 돌려도 어떻게 돼? 원이 그려지는 건 알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의도하는 건 뭐예요? 자, 고정된 점 C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길이를 재도 이렇게 길이를 재도 또 이렇게 길이를 재도 이 길이가 다 동일하고 그 길이가 뭐다? R입니다 라고 하는 건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 걸까? 당연히 지금 배우려고 하는 원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얘는 점 2개로 나타낸 선분의 길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준비물 뭐가 있죠? 점과 그쵸?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데리고 오시는 거야. 자, 점 P의 좌표는 이렇게 세팅해놨고 점 C의 좌표는 이렇게 세팅해놨어요.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으시겠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과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구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시죠? 그래서 나는 이 친구한테 뭐 할 거예요? 양변 제곱을 때리도록 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양수라고 잡고 갔으니까 제곱을 때려도 문제될 건 없으시겠지. 제곱을 때리면 루트가 당연히 사라지시면서 이러한 또 뭐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셔요? 틀이란 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원의 방정식의 틀이에요. 자, 오늘도 앞에서 한번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무슨 자리예요? 고정된 점. 이걸 우리는 원의 뭐라고 부르기 시작할 거야? 중심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는 뭐라고 부르기 시작할 거야? 반지름이죠. R의 제곱이 반지름이면 R은 당연히 양수값 나와줘야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 위의 모든 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 식만 보이면 거기 식에 있는 X하고 Y는 뭐라고 느껴져야 돼? 점들이겠구나 라고 느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걸 딱 만들어 놓고 이 틀의 좋은 점은 뭐예요? 저 이 틀을 보고 그릴 수 있어요. 원이라는 친구가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원을 그리는 건 되게 쉽죠.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요 한 뼘 정도라면 중심을 잡고 요렇게만 살짝 돌려도 원의 일부를 그리는 건 엄청나게 쉽잖아. 그러면 A, B도 지금 고정된 점이에요? 아니죠. 아무데나 중심 잡을 수 있겠죠. 반지름도 아무렇게나 잡을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적재적소의 원의 방정식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 식만큼 표현이 좋은 친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보고 그릴 수 있는 친구들 표준형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조금 이 A, B를 편하게 원점으로 잡자라고 했을 때 0,0이 되시면서 마이너스 0은 굳이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겠지. 그러면 그 친구를 조금 편안하게 잡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자, 요번에 공부하시면서 요게 2번 등장하죠. 자, 요렇게 있었을 때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하신다고요? x, y와 0,0. 그치, 0,0에서 x, y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지금 배우시는 친구들은 제곱해서 요렇게 쓰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심이 0,0. 반지름이 R인 점들의 모임.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뭐 기본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식의 특징을 바라봐 보자.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직선과 다르게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근데 X도 2차, Y도 2차잖아요. 전개를 하게 되면 특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개를 하시게 되면 X의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2AX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Y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라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완전 제곱식을 전개한 식이지 인수분해로 만들어진 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X, Y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특징적으로. 보시면 2차, 1차 상수, 2차, 1차 상수, 그리고 반지름에 대한 상수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식을 쓸 때 내림차순으로 쓰는 게 이뻐 보이니까 x,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쓸 건데 문제는 쓰다 보니
언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을 만족하면서 쓰겠니?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돼. 치환이란 걸 데리고 와서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고 치환을 하면 이 원의 방정식의 모양새, 그러면 얘와 대응되는 직선의 방정식에선 누가 있는 걸 기억할 수 있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친구와 대응되는 모양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얘도 직선이라는 거는 알 수 있지만 그림을 그리기는 조금 불편하죠. 얘도 원이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리기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의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일반형이라고 불러서 표준형은 그림이 그려지기 쉬운 식들, 일반형은 누구인지 형태를 알기 쉬운 식들이라고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지만 얘는 y는이라고 다시 바꿔서 푸는 경우가 조금 더 많죠? 얘도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푸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 진행하기에 앞서 변수죠. 변수죠. 뭐예요? 상수죠. 상수죠. 개수인 상수죠. 근데 그 개수인 상수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럼 이 안에 지금 미정개수가 몇 개 있어? 구해줘. 그러면 구조대가 몇 개 필요해? 그럼 구조대라 하면 당연히 점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점 3개를 알면 고정된 원의 방정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문제 설명하면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아까 센비 풀면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삼각형에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요렇게 탕탕, 요렇게 탕탕, 요렇게 탕탕 만들어지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누구랑 겹친다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과 겹치기 때문에 외심을 가리키는 거는 당연히 알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반지름의 길이로 다 이등변인 건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직선의 방정식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수직 이등분 3개의 교점 또는 2개의 교점으로 완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원의 성질, 야, 어차피 어떤 삼각형, 잘생긴 삼각형이든 못생긴 삼각형이든 외접원과 내접원은 한 개씩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의 외접원의 외심이라면 삼각형의 꼭지점 3개가 어디 위에 있다라는 거야? 원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랑 딱 맞아 떨어지네? 그럼 내가 3점을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게 되면 원의 방정식, 어떤 원의 방정식? 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센비의 문제는 원의 방정식을 배우면 여기로 오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도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서,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시점밖에 못 보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점을 보게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더 드리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경험치로 들어오려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니네가 푼 방식 말고 한 번 더 풀어봐야 돼. 복습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데, 이번 여름방학 기말고사 끝나고 공통수학 2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름방학의 기간이 짧으니까 내가 요번에의 목적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교재를 2권만 잡고 교재의 난이도는 어떤 거로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로 잡는다고 그랬죠. 의도가 뭐예요? 시간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부담감을 경감시켜주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에서 첫 번째 실패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첫 시험이니까 뭐 했어? 난이도 높은 것만 계속 풀었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연습이 덜 돼 있는 쉬운 문제에서 실수로 사고 터진 분들이 지금 제 눈앞에 계시죠. 눈앞에 안 계신 분도 한 분 계시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뭐 준비했어요? 라이트 세나. 그치?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교과서까지 했죠. 심지어 교과서 문제는 나오기도 했잖아. 병점고에서 나온 걸 확인하고 교과서 하자. 그랬더니 또 어디서도 나왔어? 동탄에서 나왔나? 그 계단 문제 똑같이 나왔잖아요. 2학기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수순에서 움직이면 우리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IQ를 올리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험 기간에 풀었던 문제집의 개수를 더 늘린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죠. 문제집을 많이 푸는 거에 단점이 딱 한 가지 있어. 힘들다. 아니, 어디서 뭘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거의 단점이 딱 하나예요. 연습으로는 좋은데 오답의 정리에는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스크랩하고 오답할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은 힘들죠. 그래서 요번에 구분해서 진행하는 거하고 개학 때 진행하는 거하고 포지션과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팀에는 감독이 존재하죠. 코칭도 존재하고. 제가 플레이어예요? 감독이에요? 감독이죠. 코치잖아. 그럼 내 말을 들어요. 아시겠어? 선수들 개인의 점수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점수도 중요하죠. 그러면 제 말을 들어서 여러분들 잘 따라 주셔야 돼. 제발 개념 공부 숙지하라고 하게 되면 제발 숙지하시고요. 노트에 잘 쓰려면 노트에 잘 쓰시고 1등급 받으려면 1등급 받아오면 되고 학교가 어디든 중요하지 않아요. 자사고는 아니잖아요. 병점은 살짝 빼자. 모의고사 1등급도 37명씩. 내가 옛날에 얘기하지 않았나? 선생님이 사는 동네가 수지구인데 수지구에 수지고라는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어. 수지고 특징이 뭔지 알아요? 겨울기. 모의고사 만점 받는 친구도 그 학교 시험은 40점 받는 친구들. 모의고사 1등급 나왔어. 근데 학교에서는 5등급, 6등급 나와. 말이 안 되잖아. 네.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등급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학교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몇 점 정도 받으면 된다라는 가이드가 잡히죠. 물론 수행이 만점이라고 했을 때. 학교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100점을 맞을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그 부담감 가질 필요까지는 없지. 대신에 뭘 줄여야 돼? 실수. 네. 그리고 킬러를 다 버리더라도 가능성은 있잖아. 그렇죠? 초반 문제에서만 점수가 안 까이면 되는 거고. 어찌 보면은 간단하면서 어려운 건데 우리 지금 대충 한 학년이 이 정도 명수가 있죠. 그냥 편안하게 34등까지라고 치자. 35등까지라고 치자. 여기까지가 몇 등급이라는 거예요? 1등급이라는 거죠. 전국의 고등학교가 그냥 러프하게 치자. 1500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75하고 35니까 525가 나오시겠죠. 그러면 52500 몇만 명이야? 52,500명이죠. 그러면 또 러프하게 적읍시다. 대학교에 물론 여러분 밑에는 또 달라지겠지만 신입생 총 명수가 한 3,000, 4,000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명수도 3,000이라고 잡을게. 경쟁은 조금 더 심화돼야 되니까 6만 명이라고 잡자. 뭐 조금 더 많기는 해요. 그러면 대학교 하나당 3,000명이 커버하게 되면 내가 6만 등을 했다고 쳐. 그럼 3,000명씩 학교를 까게 되면 학교 몇 개가 까져요? 20개가 까지겠지. 그러면 나는 20번째 또는 21번째 학교를 순차적으로 깠을 때 얘네들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20번째와 21번째가 나의 실력이라면 여기에서 조금 더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뭐 컨설팅이라든지 입시 상담을 받아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 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그레이드를 올리고 싶어요. 뭘 올려야 돼? 등수를 올리는 거. 뭐 앞으로 장기 레이스니까 앞으로 남은 2년간 잘 준비하셔서 수시도 잘하시고 정시도 잘하셔서 좋은 대학을 가시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의복 같은 역할을 해요. 의복. 여러분들은 지금 교복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외출복이나 평상복을 입으셔도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뭐 명품으로 휘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피지컬 또는 자존감 뭐 또는 그런 것들 아우라에 의해서 의복이 쓸모없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라면 조금 더 좋은 의복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내세우는데 역할을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다못해 이제 남성분들은 살면서 이제 성인이 돼서 옷 같은 거 살 때 이제 무신사에서 안 사고 뭐 포인트 주는 명품이나 이런 거를 또 추가로 해가지고 은은하게 멋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살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의복 같은 게 뭐냐면 학벌이에요. 이 학벌이 좋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학벌이 나쁜 사람도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그냥 이거는 또 다른 사회에서의 등급을 나타내는 낙인 같은 거예요. 뭐 외국은 안 그러는데 아니에요. 외국도 그래요. 외국도 우리나라처럼 뭐 학연, 지연, 혈연이 있나요? 있대. 물론 내가 살아본 건 아닌데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따로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뭐 모든 걸 포기하고 외국에 나가서 이민 생활을 할 게 아니라면 여기에서 준비를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의 옷에 맞는 여러분들의 맞는 학벌을 좋은 거를 좀 낄 수 있게 지금 신경이란 걸 쓰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의 포장지니까. 선생님 너무 세속적인 말씀 아니신가요? 당연히 세속적이지. 내가 니네 나이에 이제 거진 3배가 다, 3배까지 아니구나. 2배 플러스 알파인데. 그렇잖아. 포장지가 중요해. 부모도 포장지가 될 수 있지. 근데 어차피 다 비슷한 동네 살고 비슷한 단지에 사니까 부모의 포장지가 크게 티가 안 난다면 여러분들의 포장지를 바꿔야죠. 여기서 이제 논외, 뭐 원빈이나 차은우나 뭐 그런 피지컬 좋으신 분들은 논외. 그게 아니다? 거울 보면 알잖아요. 안 되겠다. 싶으시면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말을 안 따라 주신다? 그럼 뭔가 더 좋은 게 있겠죠. 없으면 따라 주시고요. 어찌 보면 되게 세속적인 이야기인데 필수 불가결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살면서 돈에 구애받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없지. 자, 그러면 또 연달아 나가봅시다. 조금 전까지 뭐 했죠? 선생님, 구조대 3개가 있으면 원이 결정이 돼요. 이거 꽤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대응하는 직선도, 이게 이제 대응이라는 소리는 개념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대응인 거지 매칭은 없습니다. 자, 직선이지요. 자, 직선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어. 이 직선을, 즉 유일한 직선을 만들려면 준비물이 몇 개 필요하다고요? 점 하나 주세요. 또는 기울기 주세요. 점 하나 주세요. 또는 또 다른 점 하나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럼 원이라는 친구도 뭐가 돼요? 중심 주세요. 그 다음에 반지름 주세요. 그러면은 유일한 원 하나가 세팅이 끝나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원 위의 3개의 점 주세요. 그러면 원이 세팅이 끝나요.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 세팅이 끝난다를 약간 뒤틀어 보게 되면 점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미완성이 돼버리는 거죠. 점 하나만 주게 되면 미완성이니까 여기서는 뭐가 돼요? 선풍기가 된다고 그랬고 기울기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엘리베이터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는 친구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3개의 점이 아닌
두 개의 점만 준다면 원은 고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대표적인 내용이 뭐였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 직선이 누구냐라고 꾸며주는 친구를 보니까 점이 하나밖에 없는 미완성의 선풍기 같은 친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 자, 원과 원의 교점은 많이 생겨봤자 몇 개밖에 안 생겨요? 두 개밖에 안 생기지. 원과 원의 교점을 아무리 많이 그리려고 하더라도, 물론 일치하는 원 말고요. 적당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원 하나와 이렇게 원 하나를 그렸을 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비슷한 개념이야. 같아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가 돼요? 선생님 무수히 많아요. 왜죠? 미완성이니까. 이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가장 작은 사이즈는 얘를 지름으로 이건 못 그리겠다.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옛날부터 얘기했죠? 태양까지도 여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든 이쪽으로 들어가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뭐 하겠어요? 미완성인 원방을 줄 테니까 뭐 해달라고? 완성시켜 주세요 라는 친구가 나올 수 있겠죠. 맞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플롯이 표절한 것처럼 똑같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직선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면 원이라는 걸로 갈아 끼면 똑같이 플롯이 진행되니까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진 않아. 자취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자, 그럼 우리 개념책이 지금 센 B에 있는 개념이니까 거기 책 보시게 되면 왼편 맨 위에 1번 뭐라고 써 있어?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식들 보이시죠? 그 밑에 가면 전기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또 단락이 넘어가게 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이렇게 또 써져 있죠. 선생님, 직선도 있다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지금 플롯이 거의 똑같이 진행되고 그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나와요? 위치 관계 나오기 시작하죠. 주로 이제 접선으로 나오겠지만 마지막에는 뭐가 돼요?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을 할 때 이 친구에서 조금 더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하고 접선이라는 두 친구가 더 남아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 원과 요 원을 표현하는데 대다수의 문제집들에서는 개념서에서는 이렇게 두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이라면 머릿속에서 이 친구가 떠오르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럼 여기에 살짝의 비밀도 있는데 무슨 비밀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괄호하고 괄호 안에 지금 둘 다 뭘 껴놨어요? 직선을 껴놨죠. 그랬더니 요 새끼 때문에 야 미완성이야 다시 이제 구해봐 이제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를 살짝 지울게.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플롯이 동일하다고. 여기 직선을 지어놓고 이번에 그러면 내가 뭘 끼워 넣으면 좋을까? 원을 끼워 넣는 거야. 그 원의 식은 누구겠어? 얘네들이 되시겠죠. 그러면 원이라는 친구 하나를 끄집어 넣고 여기에다가 또 다른 원을 넣어놨을 때 여러분들 요 K라는 친구를 집중하시는데 언제로 빙의해서? 올 초로 빙의해서. 자, 생각해봐. K에
못 들어가게 막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돼줘야 돼요? 는 0이 돼줘야 돼요. 이게 무슨 식이죠? 항등식. 그러면 강제적으로 이 괄호 안에 들어간 친구는 뭐가 돼줘야 돼? 는 0이 돼줘야 되겠지. 그러면 동시에 0이 돼줘야 되니까 이 원이 0이 됨과 동시에 이 원이 0이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교점. 그치, 교점이 되겠죠.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데 몇 차식이야? 2차식이니까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원의 방정식인데 어떤 원의 방정식이야? 미완성,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얘는 원의 특성상 얘도 x의 제곱, y의 제곱으로 시작하고요. 여기도 x의 제곱하고 y의 제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k 값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순간 2차 최고차항은 다 뭐가 돼요? 소거가 되기 시작을 하죠. 2차항이 소거가 되고 뭐가 남아요? 1차. 그러면 잠깐만. k가 누가 돼도 된다면서요?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마이너스 1 빼고 나머지는 다 원인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뭐가 돼? 근데 어떤 직선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르죠? 현. 근데 이 현이 여기에도 똑같은 형이니까 뭐라고 불러요? 공통이다 해서 이 직선을 공통현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 k에 누굴 대입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공통현이 엑스트라일까? 맞아요. 엑스트라긴 한데 몇 문제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하겠어? 자, 또 원을 하나 그려봐. 왜 이렇게 잘 그려? 자, 직선 하나 대충 그려요. 두 점을 지나게. 이게 이제 공통현인 거지. 자, 요 이름을 L이라고 하고 얘를 모르든 알든지 간에 여러분들 원을 지나가기 때문에 원하고 관계를 맺을 때 원의 중심 입장에서 첫 번째 현, 즉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만나는 교점에서 중심까지는 반지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도 또 하나 생기고 요 길이가 같은 이등변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등변에서 수선의 반을 내리면 직각삼각형 나오는 거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공통현과 원이 만나게 되면 꼭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라는 거야. 요 특징 때문에. 근데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 선생님, 그렇다면 여기에 직선, 여기에 원, 여기에 동시에 0이 되는 친구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K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결과가 항상 0이 나와줘야 되니까 여기가 동시에 0으로 잡히는 친구들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원은 특징상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최고차항이 죽기 때문에 직선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 하나 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얘네들을 잘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져 있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죠. 자, 제가 예전부터 위치 관계는 꾸준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피식되죠. 위치 관계는 뭘 물어본다고요? 만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만나는데 제가 여자친구랑 만나냐? 라고 그러는데 있는지부터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더 이상 이걸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교점이 안 만나요? 없어요? 그러면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보죠. 그러네? 선생님, 그 2D 세상에 있는 여친은 안 되나요? 안 돼요. 언제나 실세상에 있는 실수 입장에서만 물어볼 거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만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뭘 물어봐? 그럼 몇 번 만나? 어디서 만나?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보세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 요 두 가지를 대응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아, 물론 또 하나 있습니다. 원과 원의 위치 관계까지 총 3가지의 위치 관계를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칠판을 보면서 눈 부릅뜨고 대답해 줘야 돼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몇 가지 있어요? 4가지가 아니고요? 첫 번째 뭐? 교점이요? 한절사. 에이. 야, 니네 말고 전국의 모든 애들이 동시에 대답한다면 걔네들은 머릿속에 이걸 그리면서 이러한 순으로 대답을 하겠지. 그렇지 않아? 근데 전 발음이 안 좋아요. 아니, 그럼 속으로 생각하면 되죠. 육성으로 말해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자, 얘들아 봐봐요. 요 앞에 두 친구는 누구 담당이라고? 이 뒤에 두 친구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두 개를 같다라고 놓게 되면 위치 관계가 뭐죠? 평행. 이것도 같다라고 놓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무시하고 이렇게 써버리면 한점. 수직은 뭐예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든가 아니면 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이 누구라고요? 이때 1대. 그러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다고 머릿속에 딱 안착되어 있는 거야? 4가지. 자,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3가지. 어떻게 있을까? 일단 그림으로 볼까요? 자, 여러분들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요. 직선을 2가지 스타일로 그릴 거야. 아이고야. 좀 나가서 듣는 시도라도 좀 해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자, 원이 하나가 있는데 직선을 2가지 스타일로 그릴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러한 스타일.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 그냥 숫자를 대충 쓸게요. y 플러스 1은 m에 뭐 x 마이너스 4 요런 스타일. 자, 요 친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이 친구는 선풍기 스타일인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직선을 어떻게든 하나 그리는데 일단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 3가지는 안 만난다와 접한다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K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미정계수죠.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죠. 니네 이거 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이걸 Y절편으로 해석하는 건 기초적인 수준인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걸 이렇게 쓰면 어쩔 건데? 그럼 아직도 Y절편으로 보이니? Y절편. 뭐예요? 0,K. 아, 진짜. X절편이잖아. 아, 진짜.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점이 되는 거죠. 절편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절편인 거고 얘는 의미가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고정이 안 됐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직선을 그려놓고 적당하게 그냥 평행하게 그릴게요. X축과. 자, 여기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디스턴스를 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초보 원을 배우시는 분들은 분명히 관계를 물어보니까 뭐 하는 사람 있다? 이 원하고 이 직선하고 연립해서 판별식 가는 사람이 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면 어떤 의미죠?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난다는 소리죠. 맞기는 한데 원과 직선의 입장은 원이라는 곡선이 특징이 어디서 재더라도 길이가 똑같다는 특징이 있죠. 자, 2차 함수를 그리고요. 직선을 하나 그렸어요.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보려면은 연립을 통해서 판별식으로 가는 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중심에서
모든 점들의 길이가 동일하다 보니까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한 게 뭐냐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요 거리를 디스턴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이야기하면 d와 r의 크기로서 위치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죠. 자, 이게 더 커요. 어떤 위치관계예요? 안 만나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스타일과 얘가 나왔을 때는 이런 친구들로 가면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자, 요번에는 원을 조금 조그맣게 그리시고요. 자, 적당하게 선풍기를 그릴 친구를 하나 이렇게 느낌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그림이죠.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가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뭐 하시면 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디스턴스가 그치? 그러면 반지름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디스턴스가 반지름보다 크죠? 안 만나겠죠? 같죠? 한 점이겠죠? 맨 마지막 거는 뭐예요? 두 점입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겠지. 그러면 두 가지 스타일 다 시계 모양은 다르지만 위치 관계는 뭘로 표현한다?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크기 비교로 위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나시게 되는 거겠죠. 근데 마지막에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얘들아 2차하고 2차니까 연립하는 건 솔직히 쉽겠어 안 쉽겠어? 그래서 얘도 뭘로 하는 거예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로서 비교로 가는 건데 요거는 총 6가지가 생겨요. 6가지가.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할게. 뭐 그런 것도 있죠. 자, 왜냐면 이 뒤에 나오는 접선이 더 중요하니까. 와, 자리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걸 둘 데가 없네. 자, 여러분들 원 하나 조금, 그 다음에 원 하나 크게. 자, 이 원의 반지름을 R1, 이 원의 반지름은 R2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번에는 디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D예요. 자, 딱 봐도 원과 원이 만나요, 안 만나요? 왜? 안 만나니까.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맞아요. 이게 맞아. 왜 안 만나니? 그러면 안 만나니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워낙 길어요. 반지름의 합보다 기니까 안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디스턴스를 살짝 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좀 짧게.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D라는 친구와 R1과 R2라는 값에 포커스를 둬서 보는 거예요. 자, 누굴 줄인다고요? 이 친구를 줄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직선에 R1 더하기 R2 절대값. 왜? 합인데 큰 의미는 없지만 절대값 써놨어요. 거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녹색인 디스턴스의 값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 R1 더하기 R2보다 D가 더 크잖아. 맞나 안 맞나? 안 만나겠죠. 이렇게 계속 D가 가면 안 만나겠지. 의미 없잖아요. 이제 야 쪼인다 간다. 여기에 딱 썼어. 그럼 어떻게 돼요? D는 R1 더하기 R2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럼 이때의 상황은 뭐 하겠어요? 그치, 접하는 건데 바깥에서 접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하시겠죠. 그럼 중심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와 요 R1과 R2의 합이 똑같은 상태. 접하는 상태죠. 근데 어디서 접해? 바깥에서 접하니까 이 상황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불러요? 외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디스턴스를 더 줄이는 거야. 그럼 더 줄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러한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D는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로 오겠지. 그럼 이때 R1 더하기 R2보다 D가 작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시는 거죠? 두 점에서 만난다의 상황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냐 이거야. 그럼 우리가 실물로 R2가 조금 더 크니까 R2를 그리고 R1을 한 요 정도. 오늘 왜 이렇게 잘 그리지? 자,
R1까지 그리게 되면 이게 지금 접하는데 이번엔 어떻게 접하죠? 안쪽에서 접하니까 내접이라고 부르는데 내접은 여러분 중심하고 중심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요 친구가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뭐예요? 디스턴스잖아요. 근데 잘 봐요. 요 큰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했으니까 요 R2 그 다음에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했으니까 R1을 빼게 되면 딱 디스턴스가 남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까지가 2점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R1 빼기 R2 원래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면 절대값도 필요 없는데 제가 잘못 써서 그래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D가 오면 뭐예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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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같아질 때가 언제예요? 이게 4점. 그런데 조금 더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안에서 안 맞아요. 안에서 안 만나겠죠? 그럼 안에서 안 만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이쪽은 안 만나는 친구들. 그럼 당연히 이쪽도 안 만나, 이건 밖에서 안 만납니다. 자. 그럼 몇 가지예요?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내가 근데 아까 맨 처음 몇 가지라고 얘기했어. 자, 1가지가 뭐냐면 안 만나는데 어떻게? 안에서 안 만나는데 중심이 똑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동심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안에서 안 만나는 게 맞아요. 근데 두 원의 중심이 뭐 할 때? 일치할 때. 그래서 같을 동자에 중심할 때 심. 그래서 동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거는 또 따로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배우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원과 원의 위치 관계까지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어. 맨 마지막 뭐가 나와 있죠? 그치. 접선. 접선이라는 친구는 고3까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접선의 3가지 유형이 우리가 내년에 배우게 될 이제 미적에서 미분에서도 또 등장하게 되는 친구인데 여기 거는 지금 잘 배워두면 나중에 편하게 갈 수 있는 친구들인 거야. 자, 그럼 접선이라는 친구는 특정한 케이스죠.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고 싶어? 한 점에서 만나고 싶죠. 자, 그러면 또 그것도 생각이란 걸 해봅시다. 어차피 개념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유형으로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어차피 또 숙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내용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이질감도 잘 안 느껴지고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찍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죠. 옛날 걸 보시든 요번 걸 보시든 상관은 없지만. 자, 그럼 잘 봐, 얘들아. 아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디스턴스하고 반지름을 비교하는 3가지 중에서 2개가 같을 때가 뭐 하는 상황이었죠? 접하는 상황인 건 머릿속에 그려졌을 거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 당연히 원의 방정식은 이러한 친구들이 등장하는 게 좋고요. 직선의 방정식은요. 2가지 스타일이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y는 mx 더하기 n 주로 이제 이 친구가 미정계수로 나오는 친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친구들이죠. 그 다음에 y-y1은 m의 x-x1이 되는 이건 뭐가 되죠? 이거는 선풍기 같은 친구들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몰라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아까 우리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잡아놓고 가자. 자, 직선을 완성하고 싶어요. 준비물 뭐하고 뭐 필요하다고요? 2가지. 2가지. 뭐하고 뭐죠? 한 점 기울기. 그치, 한 점과 기울기. 또요? 한 점이랑 또 다른 점. 그러면 직선이 완성되는데 그 중에 점만 하나 준다든지 기울기만 하나 주면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니 얘들아, 아예 값을 세팅을 다 해놓고 물어보는 건 의미가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건 접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형태가 뭐냐면 원이라는 거는 완성이 된 고정형이고요. 직선이라는 친구는 미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접선의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접선은 꼭 직선이잖아요. 자, 원 위에 점을 알 때 그러면 누구나 다 위에 점 알 때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만 봅시다. 점 하나 알 때 미완성이죠. 자, 두 번째 기울기 알 때. 그럼 기울기를 안다라는 건 또 뭐예요? 점을 모른다는 거지.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밖의 점을 알 때. 자, 접선을 물어보는 세 가지 유형은 딱 이건데 여러분들 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보고래. 보여야 돼. 그렇잖아. 보고 들려야 되잖아요. 보고 들려야 되는데 내가 봤는데 선생님 원은 완성형이고 직선은 미완성인데 직선의 미완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원 위에 점 하나만 알려준대요. 직선의 기울기만 알려준대요. 밖의 점 하나만 알려준대요. 라고 이야기하면 대처가 세 가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었을 때 점 하나 알려줬구나. 미완성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스타트 라인은 무조건 뭐예요? 세종대왕님이 잘 만들어주신 한글을 보고 해석해서 문제에 접근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봐봐. 일단은 첫 번째,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면 싫으니까 기본형인 원의 방정식 하나 드릴게요. 자, 이 원의 방정식은 누구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이야. 그럼 1번으로 갈 거예요. 1번 위의 점 알 때 아무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아무나 만들 수 있으니까 위의 점을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 괜찮잖아요. 어차피 위의 점 아무나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위의 점을 아는데 접선을 구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식으로 뭐 이 공식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적당하게 그림부터 그려서 가는 거야. 루트 3, 마이너스 1은 대략 어디 있을까요? 루트 3, 마이너스 1은 이쯤 어딘가 있으시겠죠. 자, 여기에 점을 알 때의 접선이라는 건 당연히 어떻게 지나가겠어?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 아니겠니? 얘가 누군지 구해달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인 거죠. 그럼 가장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점을 아니까 기울기만 완성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기울기를 어떻게 완성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접선의 특징, 중학교 때도 배웠죠? 접선은 중심에서 접점을 이어버리면 접선과 얘는 뭐하다고요? 수직. 그리고 우리가 직선에서 수직하는 관계 두 가지를 배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자, 얘는 중심 0,0이고 요 점의 좌표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 친구의 기울기 구하는 건 완전 쉽죠. 요렇게. 그럼 얘는 얘하고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뭐예요? 그러면 얘의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게 확정 지어지고 한 점이 있으면 나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 되지. y 플러스 1은 루트 3에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읽어버리면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했는지 이걸 공식화시켜요. 그럼 공식화시킬 때의 방법은 뭐냐? 암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자, 일단은 요 상황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 친구와 요 친구가 있을 때 공식으로 바로 구하는 첫 번째 틀은 이 x의 제곱, y의 제곱을 x, y, y는 4라고 써주는 게 일단은 좋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y에 요 루트 3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루트 3x 마이너스 y는 4라고 해서 바로 1차식이 튀어나오죠. 요게 원 위의 점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일반화시키게 되면 자, 잘 봐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일반화를 시켰기 때문에 중심도 0,0 이외의 친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잡았어요. 그리고 이 위의 점이 x1이라 쓰면 좀 그러니까 다른 알파벳 쓰자. a, b 말고 그냥 x1, y1 쓰자. x1, y1을 쓸게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저 위의 점이에요. 두 가지 정보가 있을 때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 이런 애들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제곱이니까 두 개로 찢어서 펼쳐놨죠. 네. 그럼 여기도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 펼쳐놔줘야 되겠지. x-a, x-a, y-b, y-b는 r의 제곱. 아직까지는 2차식인데 요 x1과 y1을 여기하고 여기에 한 번씩 대입을 해주는 순간 얘가 변수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숫자. 여기도 변수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숫자. 그러면 숫자, 문자, 숫자, 변수로 바뀌었으니까 1차식이 되어버렸죠. 요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에요. 0,0을 기준으로 보든 a, b를 기준으로 보든 상관없이 펼친 다음에 위의 점 대입해 주시면 접선의 방정식이 등장하는 공식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등장 빈도가 좀 적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친구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3번이고 그 다음이 2번이고 그 다음에 1번이라고 보시면 돼. 난이도도 비슷한데 3번. 자, 마지막 두 가지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자, 기울기를 할 때는 뭐 할까? 기울기를 할 때. 물론 얘도 공식이 있는데 외우고 싶지 않았지만 외워졌어요. y는 mx 뿔마 r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고 공식이 외워졌는데 저는 그걸 잘 안 써요. 습관적으로. 자, 여러분들 봐봐. 여기에 포커스를 먼저 둬. 얘가 누구야? 접선인데 그 전에 뭐만 안다라는 거야? 기울기만 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원의 방정식을 유지한 채로 y는 2x 더하기 k. 자, 기울기만 알죠? 한 점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 둘, 몇 개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답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뿔마예요. 자, 그러면 얘도 공식이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디스턴스가 뭐가 되면 돼요? 반지름이랑 똑같아지면 나오죠. 어차피 난 K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어서 오시고, 자, 바로 간다 얘들아. 직선에서 중심까지의 어디 갔어? 중심까지의 디스턴스가 반지름이랑 동일한 2가 나오는 거 가야 되겠죠? 이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금방 나오시잖아. 가자. 루트 5분의 00 절대값 k는 2니까 절대값 k가 2루트 5가 되니까 선생님 벌써 끝났어요? 그럼 벌써 끝났죠. 얼마? 2루트 5 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이거는 공식을 외우는 게 오히려 더 손해 같아.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마지막 세 번째가 요게 실제로 우리가 오늘 배울 때와 2학년 때 배울 때의 순서가 좀 달라요.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기억하시고요. 잠깐만. 자, 얘들아 아까 이거 반지름 몇 짜리라고 그랬지? 2짜리라고 그랬잖아. 대충 2짜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하나 잡을게. X축 위에다 잡아도 큰 문제 없죠? 마이너스 4,0. 자, 지금 세 번째 상황은 뭐예요? 밖의 점을 알 때 이 점을 지나는 직선들 중에서 얘하고 접하는 거 구해줄래?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그림상으로는 중학교 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로 가게 되면 또 이 그림 관련이 몇 가지가 더 튀어나와요. 이 그림 관련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자, 원 위의 점 P와 얘가 지나갈 때, 뭐, 이 최대값 구에서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뒤에 문제로 나올 거고요. 지금 접선이니까 일단 거기에 집중해보자. 포커스는 똑같아. 중심에서 디스턴스가 누구라고요? R. 반지름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0이니까 내 입장에서 y는 m에 x 플러스 4, 중심 좌표는 0,0, 디스턴스는 2라고 세팅하면 당연히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m값 두 가지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이 친구의 방향은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그냥 이렇게만 가면 되니까. 이 친구는 뭐냐면 지금 마이너스 4,0에서 직선이라는 레이저를 쏜다고 생각해 봐봐. 안 만나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탁 하고 만나겠죠. 그리고 또 두 점에서 만나다가 한번 턱 만나겠죠. 그러면 지금 얘를 보는 방향이 뭐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우리가 원은 아까 곡선 중에 되게 특이한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2차 함수를 그려놓고 이렇게 쓰면 2차 함수와 밖의 점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썼던 방식을 여기에 대응하려고 한번 해볼까요? 되나 안 되나? 자, 얘도 똑같이 y는 m에 x 플러스 4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겠구나.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알면 되겠지. 근데 원처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로서 가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곡선 위의 점에서 레이저를 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3번을 푸는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곡선 위의 점에서 라고 이야기했죠. 곡선 위의 점에서 레이저를 쏘다가 그 레이저가 이 점을 지날 때 얘구나 라고 찾는 걸 원하는 거야. 근데 1학년 때는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더 편하니까 이 생각을 안 하겠죠. 자, 제가 뒤집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을 주구장창 쏘다가 반드시 어딜 지나야 돼? 마이너스 4,0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번에는 보라색이 아니야. 잘 봐봐. 보라색보다 조금 복잡해지는 이유가 이거죠.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 위의 점. x1, y1이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입니다. 인정? 뭐 인정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점을 지날 때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에 의해서 x1, x 더하기 y1, y는 뭐가 되는 거죠? 4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떤 친구들인 거예요? 요 위에서 접선을 쫙 쏘고 있는데 여기를 반드시 지나고 싶은 애들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다가 누굴 대입하겠어? 마이너스 4,0이라는 친구를 대입을 하시겠죠. 얘가 그 직선인데 이 점을 지나고 싶은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4,0을 xy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x1은 4가 되시겠고요. x1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x1이 마이너스니까 1로 데리고 오게 되면 y1은 몇 개가 나와요? 뿔마 루트 3이라고 두 개가 나오시겠지. 그럼 여기서 구한 x1과 y1을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더하기 루트 3y는 4라는 거 하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3y는 4라는 거 하나에서 두 가지의 접선이 생깁니다 라고 가는데, 아까 맨 처음에 보라색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손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 살구색으로 하는 게 편하겠어요? 보라색으로 하는 게 편하겠어요? 보라색. 그 다음 학년에서 나올 때는 보라색을 쓰고 싶어도 못 쓰니까 그때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되시겠어? 자, 그런데 어차피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게 뭐예요? 여기 좀 다시 봐줘. 얘들아, 직선을 완성해서 식을 완성했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걸 해석해서 저만 할 때 미완성이구나. 기울기만 하니까 미완성이구나. 밖에 점만 하니까 미완성이구나. 그리고 이 점을 기울기를 알 때의 주격이
갑자기 주격 관계대명사 막 이런 게 떠올라.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직선인 거죠. 맞아요? 그럼 이 직선에 우리가 올 초부터 계속 배우면서 구조대 보내면서 구하기 시작하는 그 친구들 누구죠? 미정계수 구하는 또 다른 유형이라는 걸 느끼셔야 돼.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 모든 게 그림이 그려지시고 문제 유형마다 접근하셔가지고 필요에 의한 거 갖다 뽑아 쓰시면서 활용도를 좀 높이는 게 첫 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 공부를 잘하고 싶으시면 제가 예전에도 드린 말씀인데 문제하고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막 웃죠. 문제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 아니야. 문제하고 대화를 하는 게 뭐냐면 너 뭘 줬니? 라고 해서 야 그러면 지금 세상에 챗 GPT랑 대화하는 건 더 이상 웃긴 일은 아니죠. 그렇잖아. 물론 예전에 그 전 뭐 심심이란 거하고 대화는 뭐 하지도 않았겠지만 그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하고 대화하는 거 바꿔서 얘기하냐면 문제라는 채널을 통해서 출제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설이나 수필이나 시를 읽으면 작가하고 대화를 한다는 표현도 있을 거야. 그치? 우리는 출제자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 뭔가를 나한테 주는 걸까? 뭘 구하라고 주는 걸까? 그리고 그 의도를 파악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1타 강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출제자의 의도 파악 뭐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이 빅픽처들이 다 있다라는 걸 좀 하고, 응? 살고생은 생각도 못해. 아니 살구색은 당연히 네가 1학년이니까 생각 못해. 네가 이걸 지금 생각하잖아. 존나 대단한 거예요. 네가 그걸 알잖아? 내가 할 게 뭐가 있겠니? 자, 여러분들 그럼 마무리 지어봅시다.